31번입니다. 길이 2m의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8,000회의 도선을 감고 10mA의 전류를 흘릴 때 자장의 세기는 하고 물어보네요. 지금 얘는 바로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는 소문자 N, I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문자 N은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위 길이랑 얼마냐? 1m라 정해져 있습니다. 1m당 감은 횟수예요. 그러면 지금 길이 2m에 몇 번이라 했어요? 8,000회를 감았다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몇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1m당 횟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2m에 8,000번이면은 1m당 4,000번이죠. 그래서 n은 4,000 곱하기 1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왜? 밀리암페어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답은 얼마냐? 40이 되더라.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0.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변압기의 공수비가 60일 때 2차 측 저항은 0.15입니다. 이것을 1차 저항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 공수비 A는요. 2차 공선분의 1차 공선,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루트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 루트 2차 임피던스 분의 1차 임피던스, 전류만 1차 분의 2차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주어진 건 저항이 주어졌으니까 A는 루트 R2 분의 R1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뭘 구하래요? R1을 구하래요. 그럼 R1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루트를 벗겨야겠죠. 그래서 루트를 벗기면서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이 되면서 R2분의 R1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R1을 구하라 했으니까 R1은 A 제곱 R2 요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A 공수비가 얼마예요? 60이에요. 60의 제곱 곱하기 2차 저항 0.1 요걸 계산해주면은 1차 저항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1차 저항은 360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 360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조명기구 배강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기구는 1번 직접 조명기구, 2번 반직접 조명기구, 3번 전반 확산 조명, 4번 간접 조명기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저희가 직접 조명기구, 반직접, 전반 확산 조명, 반간접 조명, 간접 조명 요렇게 적어 놓고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예요. 조명은 위로도 빛이 나가고 아래로도 빛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위로 올라가는 빛만 적을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요. 직접은 0에서 10 정도만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직접은 D의 숫자를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럼 D의 숫자 10에서 40. 또 전반 확산 조명도 이 D의 숫자를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40에서 60. 또 반간접 조명도 D의 숫자 갖고 오니까 60에서 90. 간접 조명은 90에서 100. 요렇게 됩니다. 하는요. 이 두 개를 더해서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0이니까 100. 10이니까 90, 10이니까 90, 40이니까 60, 40이니까 60, 60이니까 40, 60이니까 40,
90이니까 10, 10, 0. 요렇게 역순으로 나옵니다. 0에서 100, 0에서 100이 서로 역순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특정 장소만 고조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정 장소가 빛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밑으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빛이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 뭐예요? 100에서 90, 바로 직접 조명이 되겠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중 정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1번 렌즈의 법칙, 2번 플레밍의 N선 법칙, 3번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 4번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답은 2번 플레밍의 N선 법칙입니다. 자, 렌즈의 법칙은 뭐예요? 렌즈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고요. 플레밍의 N선 법칙이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입니다. 그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법칙이었어요. 그럼 지금 전동기니까 플레밍의 N선 법칙,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단자 전압이 100V, 전기자 전류가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가 1800rpm인 직류 복권 정동기의 역기 전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정동기의 역기 전력은요. 직류 복권 정동기의 역기 전력 화살표 2는 V-IA RA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단자 전압 V 100 빼기 전기자 전류 10 곱하기 전기자 저항 1 요걸 계산하면은 저희가 구할 수 있더라. 그럼 100 곱하기 100-10이니까 역기 전력은 얼마예요? 답은 4번에 90이다. 그래서 답은 4번에 90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반자성체로 오른 것은 1번 안티몬, 2번 철, 3번 망간, 4번 알루미늄. 답은 1번 안티몬이고요. 우리 자성체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요렇게 있죠. 강자성체에 해당되는 거는 니, 호, 철, 망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니는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요게 강자성체고요.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백금, 산소 또는 공기, 그 다음에 텅스텐 요게 상자성체에 해당되는 물체고요. 반자성체는 금, 은, 구리, 아연, 안티몬 여기 하나 더 넣으면은 비스무트까지 요게 바로 반자성체 물질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반자성체 물질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안티몬이 있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전기자를 고정시키고 자극 N극 S를 회전시키는 동기 발전기는 1번 회전전기자법, 2번 회전계자법, 3번 직렬 저항형, 4번 회전정류자형인데 동기 발전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전계자형이냐 회전전기자냐. 자, 이 말은 회전계자형은 뭐가 회전하는 거예요? 자석 N극 S극이 회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전기자는 고정이에요. 전기자가 고정이고 계자가 회전하는 겁니다. 반대로 회전전기자형은요. 계자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계좌가 고정되어 있고 정기자가 도는 거, 이게 바로 회전 정기자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기자가 고정이니까 뭐예요? 회전 계좌형이 되겠죠. 답은 회전 계좌법,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8번입니다. 전압 22.9kV Y 이하의 배전솔로에 수전하는 설비에 피레기 전격 전압은 몇 kV로 적용하는가? 1번 24, 2번 144, 3번 345, 4번 18 요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얘를 계통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계통으로 구분하면은 계통은 유효 접지가 있고 비유효 접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나뉘고요. 유효 전압에서도 이제 이래 우리는 피레기 전격 전압이 있고 여기서도 공칭 전압이냐 전격 전압이냐 요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효 접지에서는 세 가지의 공칭 전압과 전격 전압이 나와요. 첫 번째는 345, 154, 22.9 요렇게 나오고요. 얘의 전격 전압은 288, 144,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효 접지는 두 가지 전압이 나오는데 공칭 전압이 22와 6.6이 있습니다. 이때의 전격 전압은 24가 되고 7.5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거는 22.9kV라고 했어요. 요거의 전격 전압이니까 뭐예요? 18이 돼야 된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평균 반지름이 10cm고 감원 횟수가 10회인 5년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는 하고 물어봤네요. 얘는 5년 코일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H는 2R분의 NI다. 요거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반지름이 10cm니까 0.1분의 감원 횟수 10회 곱하기 전류 20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답은 1000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1000. 39번의 답은 3번 1000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을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1번 기전력의 이상차가 있을 때, 2번 기전력의 크기의 차가 있을 때, 3번 기전력의 파형의 차가 있을 때, 4번 기전력의 주파수 차가 있을 때인데 답은 1번입니다. 왜? 우리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보시면요. 파, 크, 주, 위, 상 요걸 기억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파는 파형이 같을 것, 크는 크기가 같을 것, 주는 주파수가 같을 것, 위는 위상이 같을 것, 상은 상회전이 같을 것. 근데 뭐예요? 기전력에. 기전력 파형이 같아야 되고 기전력 크기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 이상이 같아야 되고 기전력 상회전이 같아야지만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들이 그럼 다르면 어떻게 되냐? 다르면은 이 파크주의상으로 애웠을 때 난, 동으로 애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는 무효순환전류, 마찬가지 무는 무효순환전류, 나는 난조 발생, 동은 동기하 전류.
근데 이 동기화 전류의 다른 말은 유효순환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도는 동기화, 검정등, 점등. 요러 개가 바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과 다르면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기화 전류라 했으니까 뭐예요? 위상이 다를 때. 위상이 다르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접착력은 떨어지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 연필 케이블에 사용되는 테이프는, 자, 테이프의 종류는요, 면 테이프가 있고, 고무 테이프가 있고, 비닐 테이프가 있고, 리노 테이프가 있고, 자기 융착 테이프가 있습니다.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면 테이프의 특징은요, 면 테이프는 거즈 테이프라고도 하고요, 고무 혼합물을 양면에 합침, 이 말이 들어가면은 면 테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무 테이프의 특징은요, 표면에 고무풀을 칠한다, 이 말이 들어가거나 적당한 격리물을 넣어라, 이 말이 들어가면은 고무 테이프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비닐 테이프는 염화 비닐 컴파운드다, 색상이 다양하다, 이 말이 들어가면은 비닐 테이프의 특징이고요. 리노 테이프는 접착성은 없어요. 접착성 없음. 내오성, 절연성, 내온, 내유성, 내유성, 우수, 이 말이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연필 케이블에 사용해, 이 말이 들어가면은 리노 테이프고요. 그 다음에 자기융착 테이프는 2배 정도 늘려 감는다. 비닐 외장 케이블, 클롤로 플랜 케이블, 요 말이 들어가면은 자기융착 테이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접착성, 절연, 내온성 우수하다, 내유성이 우수하다,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리노 테이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의 몇 배냐? 자, 동일 저항 직렬 접속일 때 R 토탈은 동일 저항일 때는 4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병렬 접속일 때의 동일 저항은 R 토탈은 4분의 R이었습니다. 요걸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저항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럴 땐 그냥 2를 넣어볼 거예요, 2를. 그러면은 저항값 그냥 2를 넣었을 때 4 곱하기 2라고 4분의 2라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 곱하기 1은 4가 나오고요. 4분의 1은 0.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저항값은 4고 최소 저항값은 0.25죠. 그럼 요 두 개의 값 비교해보면 몇 배 차이 나요? 그거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몇 배예요? 16배다. 그래서 답은 1번 16배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3번입니다. 6급 36슬롯 3상 동기 발전기의 매급 매산당 슬롯수는, 자, 우리 슬롯수를 다른 말로 홈수랑 같다. 홈이 뚫려있는 거, 홈이 뚫려있다. 이게 바로 슬롯수 홈수고요. 그래서 슬롯수 홈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극수 곱하기 상수분의 슬롯수 또는 홈수, 요거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극수는 6급 곱하기 상수는 3상, 3 곱하기 슬롯은 지금 36슬롯, 36, 요거 계산해주면은 답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답은 매급 매상의 홈수는 2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는?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1번 홀소는 구멍을
뚫어주는 기구고요. 2번의 오스터는 금속 간의 나사내기입니다. 3번의 니머가 금속 간의 다듬기가 되고요. 4번의 파이프 렌치는 금속 간이나 커플링을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 금속 간이나 커플링을 조여주는 역할, 파이프 렌치입니다. 그래서 44번에 다듬는 거, 니머,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M1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M2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R은 10cm이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물어봅니다. 이거는 바로 클롱의 법칙입니다. 클롱의 법칙은 자기력은 두 자극의 세기의 곱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게 바로 클롱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자기력 F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입니다. 근데 이 4파이 뮤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입니다. 근데 요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이 지금 10cm입니다. 그러면은 0.1의 제곱분의 M5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M2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요렇게 계산을 대입해서 해 주시면은 답은 이걸 계산했을 때 답은 1.5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압기의 3상 결상 반식은 1번 델타 Y, 2번 델타 델타, 3번 Y 델타, 4번 YY인데요. 델타 Y 결선은요, 승합용, Y 델타 결선은요, 강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기를 올리는 용이니까, 상승시키는 용이니까 델타 Y여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곤수가 150인 코일에서 2초간 1웨버의 자속이 변화한다면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우리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었고요. 유도 기전력 E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하나 있고요. 얘는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랑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델타는 뭘 의미하냐면요, 변화량, 변화된 시간, 변화된 자속, 변화된 시간, 변화된 전류, 이걸 의미합니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곤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E는 N 곱하기 변화된 시간분의 변화된 자속, 요거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곤수가 150 곱하기 변화된 시간은 2초간 분의 자속은 1, 요거 계산해주면은 답 나오겠네요. 그러면 답은 75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47번에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8번입니다. 변압기유의 열화 방지를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브리더, 2번 콘서베이터, 3번 질소가스 봉입, 4번 부싱. 자, 변압기유 열화 방지는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브리더, 콘서베이터, 질소가스 봉입. 요렇게 세 가지인데요. 브리더는요, 습기를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콘서베이터는요, 공기와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공기와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스 봉입은 콘서베이터에다가 질소를 봉입합니다. 콘서베이터,
유면 2에다가 질소가스를 뿌려가지고 이 공기가 콘서베이터 안으로 접속 못하게끔 차단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변압기유 열화 방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아닌 것은 답은 4번 부싱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9번입니다. 전기 울타리형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전기 울타리는요, 첫 번째로 사용 전압은 250V 이하고요. 두 번째로 전선 인장 강도는 1.38kN 이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는 지름이 2mm 이상 경동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선과 지지하는 기둥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게 전기 울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기 울타리용 사용 전압이니까 250V 이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0번입니다.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하는 것은 분류기입니다. 자, 우리는 분류기와 배율기를 알아야 된대요.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 확대를 위해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하는 저항을 가지고 분류기라고 하고 있고요.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를 위해 전압계와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기를 배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류계와 측정 범위 확대니까 뭐예요? 분류기. 전압계 나오면은 배율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분류기가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1번입니다. 동기 종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자군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1번 기동이 용이하다, 2번 기동공선을 이용한다, 3번 고전압 유도에 의해 저변 파괴의 위험을 방지한다, 4번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한다. 답은 3번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저변 파괴 위험 방지입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중 가전류 차단기를 시선하는 것은 1번 간선의 전원 측전선, 2번 접지공사의 접지선, 3번 다선식 전로의 중선선, 4번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건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인데 답은 1번 간선의 전원측 전선이에요. 근데 이 가전류 차단기, 우리는 시설 제한 하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시설 제한이냐? 접지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중선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가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서는 안 돼요. 그럼 2번 접지 들어가고 3번 중선선 말 들어가고 4번도 접지라는 말 들어가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보시면요, 아까도 나왔던 문제인데 병렬운전 조건은 파, 크, 주, 미, 상으로 외우자 했습니다. 파형이 같을 것, 크기가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위상이 같을 것, 상회전이 같을 것인데 기전력 파형이 같아야 되고, 기전력 크기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기전력 위상이 같아야 되고, 기전력의 상회전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면 뭐 나온다고요? 난, 동이 나온다. 무효순환전류, 난조 발생, 동기화 전류. 이 동기화 전류는 유효순환전류. 같은 말이었습니다. 동기화, 검정등, 점등.
요게 바로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그럼 이거 아닌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 회전수라는 말은 안 들어가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번입니다. 피레기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제한전압이 낮을 것, 2번 속류 차단이 확실할 것, 3번 충전 방전 개시전압이 높을 것, 4번 반전 내량이 클 것인데, 자, 우리 피레기 구비 조건은요, 첫 번째로는 충격 반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전류 반전 능력이 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속류 차단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 동작이 가능하고 구조가 견고해야 됩니다.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피레기 구비 조건이고요. 틀린 것은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되는데 높을 거 나온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5번입니다. 두 개의 금속에 서로 다른 온도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생기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 형상은 펠티의 효과, 제백 효과, 톰슨 효과, 제3금속 법칙, 요러 개가 좀 같이 묶어서 잘 나오는데요. 펠티의 효과는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과 열의 흡수, 발생, 요 말이 나오면은 펠티의 효과고요. 제백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과 온도차, 온도차라는 말이 나오면은 제백 효과고요. 톰슨 효과는 동일한 두 금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열의 흡수, 발생이 나오면은 톰슨이 되고요. 제3금속 법칙은요, A, B, C 세 가지 금속, 서로 다른 세 가지 이렇게 금속이 나오면은 제3금속 법칙입니다. 그럼 지금 온도차니까 뭐예요? 답은 2번의 제백 효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3단자 소자가 아닌 것은 S는 양방향 2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SCR은요, 단방향 3단자짜리입니다. GTO는요, 단방향 3단자인데 이 SCR과 차이점은 얘는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이게 GTO와 SCR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마지막 트라이액은요, 양방향 3단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찾아주니까 3단자가 아닌 것은 SSS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7번입니다.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도체 미소 부분 델타 L의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R미터 떨어진 점에 자기장의 세기는 하고 물어봤는데요. 얘는 바로 비오 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이 비오 사바르는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법칙이고요. 그래서 변화된 자개의 세기를 구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델타 H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 요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찾아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8번입니다. 5개의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에 얼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냐? 2000분의 최대 공급 전류를 넘기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설 전류는 최대 2000분의 최대 공급 전류를 넘기면 안 되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9번입니다. 곤수 200K의 코일에서 5A의 전류가 흘러 0.025 에보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 한다. 이때 자체 인덕턴스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자체 인덕턴스 L은 패러데이 법칙을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였고, E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있었고, 이거는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랑 같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권수와 자속은 코일과 인덕턴스와 전류와 같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인덕턴스 L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L은 I분의 N 파이다. 요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지금 5A, 5분의 권수는 200. 200 곱하기 자속 0.025. 얘를 계산하면은 인덕턴스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100옴의 저항이 3개, 50옴의 저항이 2개, 30옴의 저항이 2개를 모두 직렬로 연결한다. 합성 저항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00옴이 3개니까 100옴 곱하기 3, 3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0옴짜리는 2개나 했으니까 50 곱하기 2도 1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옴이 2개나 했으니까 30 곱하기 2는 60입니다. 근데 얘들을 직렬 연결한다 했으니까 요 3개를 다 더해주면은 460옴. 답은 460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기 기능사 60문제 예산 및 보건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24년 사회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대비 잘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실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